볼리티비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 원정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콘테 감독이 원정 경기 성적이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 요소를 안고 나온 그런 시합이었는데요. 콘테 감독 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시도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요게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날 손흥민 선수가 골은 없었습니다만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그러면서 팀 승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는 얼마 전에 그 급성 백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벤트로네 코치를 추모하는 시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트위터에서 이날 선발 라인업을 공개를 하면서 다른 선수, 보통 선수 중에 한 명 사진을 걸어놓는데 이날은 벤트로네 코치 사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내걸었어요. 보면서 참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분하고 전혀 인연도 없고 화면에서 본 게 전부일 뿐인데도 그런데 이날 사실 브라이턴이 이게 원정팀 토트넘 관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추모의 시간을 갖는 자리를 전광판에서도 이분의 사진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묵념을 하는 그런 시간, 추모를 하는 시간 속에서 콘테 감독이 정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선수들 모두 역시 정말 침통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선수들에게, 선수단 동료들에게 정말 또 얼마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체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아픔이 이날 토트넘 선수단이 좀 변화를 시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두가 사모이스라고 난리치고 굉장히 비평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콘테 감독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콘테 감독 사모이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에메르송 로얄은 징계 때문에 못 나오는 경기였고 페리시치하고 히샬리송을 선발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로얄 자리에는 도어티, 페리시치 자리에는 세스뇽, 그리고 히샬리송 자리는 없애고 중앙 미드필더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비수마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이렇게 3명의 중앙 미드필더, 기존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의 비수마를 더해서 3명을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를 시키면서 중앙을 수비하는데 미드필드를 수비하는데 윙어들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포맷을 만든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전방에는 투톱 케인과 손흥민이 남아서 계속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로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 쪽에 좀 더 많은 그런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이날 손흥민 선수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세부 스탯 수치들도 상당히 좀 많이 향상이 됐어요. 80분 뛰었고요. 또 공격 포인트 1도움 기록을 했습니다. 해리케인에게 올려줬던 아주 기가 막힌 크로스. 해리케인 선수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말 멋지게 머리로 돌려 놓으면서 결승골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이 골은 손케 합작 43번째 골이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들어서 손케 합작골이 잘 안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었었는데 아무튼 이날 좀 멋진 그런 합작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패스도 이날 20번 시도를 해서 14번 성공을 시켰고 찬스 메이킹 3번 그리고 드리블 돌파 4번 시도해서 3번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스프린트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 경기였죠. 후반전에 이제 그 4-3-3으로 바꾸면서 다시 약간 잠궈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전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서 케인과 함께 나란히 앞쪽에서 기다리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공격권을 되찾아왔을 때 토트넘이 아주 높은 위치에서 뛸 수 있고 또 그만큼 더 상대 수비수들하고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상황들을 많이 좀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경기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드리블 성공도 좀 많이 있었고요. 크로스 2번 시도해서 1번 성공시켰고 그게 이제 골로 연결이 됐죠. 그리고 태클, 수비 가담 상대적으로 덜했던 게 이런 수치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합 상황에서 11번 있었는데 7번 볼을 따내면서 이겨내면서 경합 성공률도 굉장히 높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반전 초반에 토트넘이 프리킥을 얻었어요. 문전에서 프리킥 얻었는데 이거를 당연히 케인이 찰 걸로 예상을 하고 좀 줘라. 그리고 입중계할 때 제가 제발 이번만 차게 해줘라 했는데 케인이 정말 그 공 옆에 서지도 않고 바로 벽 쪽으로 가고 손흥민 선수가 찼습니다. 워낙 잘 찼어요. 근데 골이 되진 못했습니다만 유효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역시 프리키커, 직접 프리키커는 손흥민이 저격이다. 이걸 좀 보여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직접 프리킥을 테이킹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3-5-2 포맷의 도입, 그리고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킥을 또 부여하는 이런 이 두 가지 장면만 보더라도 토트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거를 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뒤에 애슬레틱 분석 기사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토트넘이 3톱을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쓰는 팀입니다만 쿨루셉스키하고 히샬리송은 분명히 다른 선수입니다. 히샬리송이 좀 더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윙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쿨루셉스키는 플레이메이커형 윙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위치에 쿨루셉스키가 나왔을 때 운용이 되는 3톱의 어떤 로직과 히샬리송이 있을 때 나오는 이 세 명의 컨비네이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3톱 체제에서는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윙어 자리에. 특히 이제 손킥 쿨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어떤 기존의 어떤 포맷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날 그런 어떤 충고, 뭐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콘테 감독은 투톱 체제로 바꿨고,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토트넘의 공격에 좀 그동안 잠재하고 있었던 손케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물론 여전히 콘테 감독의 마음속에는 3-4-2-1 포메이션이 주축으로 남아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리시치가 이날 나오질 않았잖아요, 선발로. 후반에 또 후반에 손흥민 선수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윙백이 아니라 윙어로서 남은 시간 뛰었는데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장면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세스뇽이 나오면서 좀 더 뭐랄까 주도적이지 않은, 또 투톱으로 나와 있는 손흥민과 케인 선수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윙백으로서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로얄 자리에도 도어티가 투입이 되면서, 도어티는 또 높이도 있잖아요. 제공권에서의 어떤 강점, 그리고 수비할 때 좀 더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할 때도 로얄이 좀 더 이렇게 라인 따라 움직이는 선수라고 한다면 도어티는 좀 박스 안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 울버햄튼 시절 때도 그랬습니다만 박스 안에서 터치가 많은 그런 스타일의 윙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이날 적절하게 좀 배합이 되면서 아주 토트넘의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비수마가 이날 선발로 나오면서 비수마가 3미들 중앙에 섰죠.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호이비에르, 오른쪽에 벤탄쿠로 이렇게 삼각편대로 미드필더를 장악을 하면서 브라이턴을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브라이턴은 10번에 메갈리스터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해주는데 이날 거의 제대로 한 플레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이날 호이비에르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호이비에르가 약간 좀 처지더라도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이 적절하게 또 뒷받침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상당히 꾸준히 잘 유지가 됐던 토트넘의 경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는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좀 살아나고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역시 지지부진한 경기가 됐지만, 전반전만큼은 정말 토트넘 치고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좀 아쉬웠던 것이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힌 가마차기 왼발 골을 뽑아냈는데 이게 살짝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취소가 됐거든요. 이게 그대로 골이 인정이 됐더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던 경기로 또 우리 기억에 남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콘테 감독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이나 본인의 전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약간 좀 완고하게 대처를 했었잖아요. 뭐 팬은 팬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번에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요구들이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라인업을 두고 나왔는데 굉장히 또 좋은 방향으로 경기가 잘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동안 너무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토트넘의 그 포맷이나 전술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이. 근데 여기에 약간 융통성을 가미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브라이턴 쉽지 않은 팀입니다. 이날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두 팀의 순위가 각각 3위하고 4위였는데 토트넘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토트넘은 승점 2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3위 자리를 지키게 됐고요. 브라이턴은 이날 패배로
6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순위표 보시면은 첼시가 한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4점 차까지 쫓아왔고요. 뉴캐슬 또 대승했어요. 오늘 경기에서 브렌트포드 상대로 대승을 하면서 14점. 하여튼 지금 순위가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리버풀 부진하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아직 많이 올라오지 못했죠. 상당히 올 시즌 순위 경쟁이 예측하기 쉽지 않은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 와중에 또 맨시티가 또 대승을 홀란드 또 골 넣고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선두로 일단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역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토트넘이 참 신기한 팀이에요. 경기력도 그렇고 맨날 못 이길 것 같은 경기 이기고 질 것 같은 경기 비기고 이러면서 승점을 계속 잘 쌓아가면서 여전히 탑3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결과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트넘은 이제 주중에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에 에버튼전, 그 다음 주중에 또 맨유 원정 이렇게 쉴 틈 없이 계속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조금 일찍 교체된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주는 콘테 감독의 배려, 또 오늘 좋은 경기 내용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저는 또 현지 반응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볼빠.